시궁창 냄새가 났어요. 아까부터 이 소리는.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짜장면 드리고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감을 넘어 직감까지 동원해서 범인을 잡는 육감 경찰입니다. 우리 강승구 경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기동단에서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대가 하는 일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집회시위 근무에서 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중요 행사 있으면 경호 경비도 하고 방범 순찰이라고 범죄 예방 근무도 있고요.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자 수색 근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집회 현장에 아까 있는다고 좀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간혹은 이제 이 시위가 좀 격해지다 보면은 진짜 좀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거의 진짜 어쩔 때는 전쟁터 칼총만 없지만 전쟁터 같은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그분들도 다치고 경찰관도 다치고 네. 막 욕도 하시고 막 몸싸움도 막 심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모자도 막 없어지고 막 시계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이제 시위가 이제 격해졌던 게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뭐 이것저것 있으면은 경찰관들한테 이거 경찰 아저씨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기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흥분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도 딱 지나고 보면은 이거 저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름에 뭐 집회하고 있으면 땡볕에서 그분들 계속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힘드시죠? 힘들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물도 이렇게 있으면 물 한 잔 드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저희가 이렇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우리 아들도 의경 출신인데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때문에 힘들지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요? 이게 또 울컥하네 또 그런 거 들으니까. 나름의 이 업무 하시는 데서 애환도 좀 많을 텐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세요? 또 현장 출동한 저희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쉬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경찰 보죠. 버스. 경찰 버스가 대부분 경찰관 기동대들이 쉬는 장소군요. 쉬고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왜요? 계속 버스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기를 좀. 네,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왜냐면 앉아 이제 버스가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동대에서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고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112 종합상황실이라고 이게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 이거 저도 아는데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이. 그분을 저 구해내신 거잖아요.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드리고요. 혹시?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야.
아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야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위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네.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2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혹시라도 2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트 폭력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원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그리고요, 1번 편하겠고요.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저한테 나죠.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거기 옆에 남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나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이제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휴지도 던지세요.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성폭력으로 입건하게 됐었죠. 잘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되고 그쵸.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남자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싸움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 가정폭력인가 보다. 그럼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한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남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단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10살 손녀딸이 집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 전화가 신고가 접수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납치 의심으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뭐 형사들이랑 지구대 경찰들이랑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하고 CCTV 확인했는데 정말로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게 나온 거예요, CCTV에.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정말 납치니까. 근데 거기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이게 뭐 수색하고 탐문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빨리빨리 또 찾아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진짜. 예. 상황실 경력만 10년 정도 되는 진짜 베테랑 분이 계셨는데 납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폭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성폭력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SO 검색이라고 저희 경찰 시스템에 그 섹슈얼 어펜더라고 그 신고지 발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성범죄 접근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성폭력으로 그 사건을 재접수해가지고 봤더니 CCTV하고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성범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무사히 구조해야 됩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SO 검색을 생각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10살짜리 여자 아이였으니까. 경찰관 분들이나 우리 뭐 또 소방 대원분들께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근데 진짜 당연한 일은 없어요. 많은 분들과 이 진짜 지금도 얘기 들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네, 맞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항상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접수를 잘못 받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건 있었어요. 저 시골이었었어요. 여주인가 그쪽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에 고라니 같은 게 이제 그 로드킬 당하면 그게 도로 안에 있으면 경찰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출동을 시켰는데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때 그 고라니 치우다가 사망사고 당했어요. 그때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그때는. 뭐 제 잘못은 아닌데 저 때문에 사람이 이것도 직원인데 저 같은 동료인데 그런 분이 고라니 치우다가 뭐 큰 사건을 한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고라니 치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났다고 그때는 좀 보내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후회도 들고 좀 그때는 좀 그랬어요. 나 때문에란 죄책감. 연세도 많으셨는데 좀 그랬어요. 후회라기보다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신고자들도 뭐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참 좋은 거고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안 다치고 무사하게 잘 사건 마무리 치면 참 좋죠. 그 요즘은 장난 전화가 많이 좀 없어진 걸로 좀 아는데 이게 좀 그래도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장난 전화는 진짜 많이 줄었고요. 왜냐면 요즘 벌금을 네, 좀 네, 그죠. 처벌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벌금이나 뭐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네. 그래도 좀 황당한 신고들은 아직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거냐면 뭐 공중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근데 너무 화난다. 공중 화장실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 쓰는 곳인데 왜 휴지가 없어? 뭐 경찰이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 나 진짜 너무 뭐야? 참 진짜 어떻게 아 경찰 분들이 왜 그걸 갖다 줍니까, 선생님? 그냥 손으로 닦아요. 그걸 그러면 왜? 그냥. 그걸 좀 왜 갖다 줍니까? 경찰 분들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고 바쁘신데요. 또 이렇게 친절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고 끊어볼 수가 없고 신고자분 죄송한데요. 뭐 112는 긴급 범죄 신고센터라서 경찰관이 이렇게 출동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셔서 휴지 사셔서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술에 많이 취하신 분인데 자기가 납치됐다는 거예요. 뭐 남자 2명이 저를 태우고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주변에서는 여기 목소리가 들려요. 납치됐을 때 뭐 그런 소리는 아닌데 뭐 옆에 주변 소리에서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근데 이분은 계속 막 자기 납치됐다고 좀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경찰관이더라고요. 아 이분 지금 술이 만취해가지고 뭐 집에 지금 데려다주고 있는데 자기 납치됐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고. 좀 있으면 또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막.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왜 이제 그러십니까? 완전히 인사불성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지금 경찰 분들이 되게 다 돌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곳에서 진짜 그래요. 너무 아니 좀 경찰이 되고 나서 생긴 버릇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오래 근무했던 곳이 이제 상황실이다 보니까 상황실에서는 이제 신고자분 위치 같은 거 파악할 때 주변에 뭐 건물이 뭔지 지형지물, 네. 뭐 간판이 뭐가 보이는지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간판이 뭐가 있는지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영어로 많이 써놓잖아요. 그거는 좀 옛날에 뭐 단순했는데 요즘 그렇죠. 맞아요. 뭐 무슨 뭐 빌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막 긴 거 있잖아요. 뭐 5분에 닭인데 뭐 줄여서 막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시 무슨 동에 가족인데요. 남자 2명이 싸워요. 가족? 네. 가족이 어딜까요? 가족? 그거 족발집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가장 있는 맞아. 가장 맛있는 족발. 이게 신고자분들이 또 그런 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건데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가족이요? 가족끼리 싸운다는 건가요? 막 이랬더니 아니요. 가장 있는 족발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가족을 헷갈리네. 그러네. 그런 걸 또 알아야 되는구나. 네. 아니 평소에도 약간 그 직감이나 이런 게 좀 좋으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뭐 평소에는 그 직감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이렇게 가정생활 하면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와이프에 대한 거는 직감이 좀 안 좋아요. 둔하세요? 네. 이게 화난 건지.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늦었어요. 늦었어. 요즘은 아니 그럼 혹시 난 이거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똥촉이다 이런 거 없습니까? 똥촉? 똥촉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한번 눈을 떴는데 아침에 유독 오늘이 27일인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때가 제가 어디 지방 가는 날이었는데 KTX 그 기차 번호가 40번인 거예요. 계속 숫자가 몇 개가 들어오는데 6개의 숫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번호구나. 로또. 야 이거 진짜 세야되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끔 그럴 때 있어. 그게 아니라 27일에 40호 차에 13번 자리 내 나이 몇 살 딱 떨어지는 거야.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거는 6개 숫자 딱 나오는 거야. 딱 자동 말고 수동으로 샀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번호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